피부에만 닿아도 호흡곤란이나 발작 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더한 경우는 그 음식 생각만 해도 알레르기가 올라옵니다. 어쩌면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질병, 오늘은 바로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알레르기는 그리스어로 이상작용이라는 뜻을 가진 알레르기아에서 유래됐고요. 특정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서 두드러기나 가려움이나 콧물이나 기침 등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현상을 자세히 보면 모든 게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우리 몸의 행동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생충이 들어오면 이 기생충을 없애버릴 물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물질이 만들어내서 기생충을 없애는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기생충이 어느 순간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이런 기억하는 면역 물질들이 너무 놀고 있다가 기생충하고 비슷한 크기의 입자를 가진 애만 들어오면, 예를 들어 먼지가 기생충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얘가 착각을 하면 기생충 들어온 것처럼 면역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생충은 없죠. 면역 반응을 내 몸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알레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침입자가 들어왔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는 면역 저하. 근데 침입자도 아닌데 우리 가족이 집에 들어왔는데 얘가 도둑이라고 착각을 한다면, 그때 뭔가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다면 이게 알레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식습관 변화나 체질, 체형 변화 등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게 말씀드렸던 식품 알레르기죠. 땅콩 등 견과류 알레르기나 복숭아, 자두 등 과일 알레르기나 새우나 게 등 갑각류 알레르기가 흔한 알레르기 종류에 포함이 되는데요. 환절기에 더욱 발생하는 아토피나 천식이나 비염 등도 알레르기 질환에 속하고, 알레르기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국내에서도 점점 느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비만하고 상관이 제일 많습니다. 지방이 축적될 때 알레르기 현상이 훨씬 더 증가되고, 실제 아토피도 비만이 증가하면서 증가됐고, 패스트푸드나 또 실내에서만 활동하거나 이러면서 알레르기가 훨씬 늘어나는 추세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40에서 80%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알레르기 질환이 없을 경우에는 자식이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경우가 15%에 불과하지만, 부모 중 한 명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25%, 부모 모두가 있다면 75%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신속한 진단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을 확인하고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알레르기 항원 검사로 마스트 알레르기 검사가 있습니다. 마스트 알레르기 검사는 한 번의 체열로 한국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호흡기나 식품 알레르기 물질을 비롯한 총 108종의 항원을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만 먹으면 알레르기가 올라와서 못 먹겠어. 근데 우리가 먹는 게 제일 큰 낙인데 알레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지 못하고, 쟤는 좀 예민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또 이해를 못 해줄 때는 서럽기도 하고, 아니면 억지로 또 먹는 척 하다가 집에 가서 또 알레르기 약을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되겠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초콜릿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초콜릿 주 재료가 코코아 분말이고, 또 거기에 우유나 카페인 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요. 코코아 분말 알레르기라면 초콜릿 시럽이나 초콜릿 우유, 핫초코, 초콜릿 케이크 같은 음식을 모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보리, 밀 등 곡류에 존재하는 글루텐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알레르기입니다. 주로 밀을 주식으로 하는 서구인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글루텐 알레르기인데,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꽤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양인들처럼 진짜 빵, 글루텐 들어가 있는 걸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글루텐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는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거의 먹질 못합니다. 이유는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배가 빵빵하게 부어오릅니다. 가스가 차고 소화가 전혀 되지 않다는 거죠.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큰 알레르기가 아니어도 지금 알레르기처럼 내 몸에서 얘를 거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레르기란 말은 어떤 물질에
정확하게 알레르기가 있다는 말도 되지만 또 속도가 빨라도 문제가 되고 양에 따라서도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으면 문제지만 조금 먹으면 괜찮은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양도 조절해야 되고 타이밍도 잘 맞춰야 된다는 걸 꼭 음식에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커피를 먹거나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가슴이 빨리 뛴다는 분들 계시죠. 어떤 음식에 반응이 달라진다면 이걸 일종의 알레르기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민 반응. 카페인 알레르기는 단순히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두드러기나 가려움이나 발진이나 근육 경련 등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좀 성질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곱게 말을 못하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반응도 알레르기의 어떤 다른 내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만 먹으면 왜 자꾸 짜증을 낼까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알레르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음식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는 심리적인 것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항생제 알레르기인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생명에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사 입장에서도 병원을 방문하시면 항생제에 특히 뭐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꼭 물어보거든요. 그때 본인들이 글쎄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서 알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생제 투여를 딱 하고 아니면 복용을 한 후에 바로 나타나는 게 눈 따가워요, 충혈돼요, 재채기나 두드러기가 나타나요 한다면 알레르기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내 몸처럼 가지고 다니는 게 뭡니까? 휴대한다고 휴대폰이죠. 근데 이 휴대폰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셨나요? 휴대폰에 포함된 니켈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요. 니켈은 태블릿 PC나 동전이나 의자나 가위나 보석이나 특정 의류 등의 일상생활 속 물건에 포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또 남성 정액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성관계한 상대 여성에게 가려움증과 부종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데 드물게 자신의 정액에 반응하는 남성도 있습니다. 대부분 정액과 접촉한 10분에서 30분 후부터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역시 콘돔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는 또 물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수성 알레르기라고도 불리며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물이 포함된 물질이면 자신의 땀이나 타액이나 눈물 등 체액에도 반응을 합니다. 굉장히 희귀한 증상으로 2억 3천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물 알레르기 환자들은 순수한 물 대신 뜨거운 차나 우유를 마시고 목욕을 할 때는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 강한 항히스타민제나 아드레날린 자동 주사기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갑자기 피부에 두드러기 나고 발진 나고 기도나 입안이 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한랭 알레르기입니다. 가능한 한 추위에 노출되지 말고 증상이 나타나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과도한 운동이나 뜨거운 목욕 등으로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때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쐬거나 찬물을 마시고 체온을 좀 가라앉히면 2-3시간 내로 가라앉는데 심한 경우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파스를 붙이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착제, 파스 성분이 원인일 때가 많고요. 사실 테이핑을 해도 그 테이핑한 자리에 빨갛게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접착 성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자르는 파스나 뿌리는 파스 등으로 자극이 좀 적은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소염 진통제 성분의 알레르기가 있다면 파스 사용 전에 성분표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립스틱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립스틱에 함유된 향료, 색소, 방부제, 금속 성분 등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립스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화장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화장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유 성분을 미리 확인하고 샘플을 미리 피부 안쪽에 발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식품 알레르기 예방법은 특정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파악하고 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피하는 회피요법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라면 대체 식품을 찾아 먹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음식 알레르기를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탈감작요법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숭아에 알레르기가 있다. 영원히 먹지 말자도 있지만 먹고 싶다. 자, 어떻게 먹느냐? 첫날은 8분의 1 조각. 또 다음 주는 4분의 1 조각, 그 다음은 2분의 1 조각 이렇게 낮은 양에서 점점 높여가면서 적응시키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적은 양이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레르기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먹는 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항히스타민제가 되겠죠.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의 방출을 억제해서 재채기, 콧물, 코막힘, 눈 가려움증 같은 상부기도의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멀미약과 같이 먹지 말라는 건데, 항히스타민제도 좀 졸리고 어지러울 수 있는 부분에 부작용이 있는데 여기에 멀미약에 또 부작용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또 상호작용으로 졸리거나 피로하거나 집중장애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한 자몽 주스나 오렌지 주스 같이 과일 주스와도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과일 주스는 위산도에 영향을 줘서 약 흡수를 방해할 뿐더러 항히스타민제의 주요 성분인 헥소페나딘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음식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오래전부터 메스꺼움과 관절 통증 완화 등의 민간 치료제로 사용된 생강은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탁월한 항염 효과를 발휘해서 알레르기로 인해 부어오르는 증상을 자연스럽게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은 또 튀김이나 카레나 구운 음식에 함께 곁들여 먹거나 생강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귤류 과일인데, 감기에 효과적인 비타민C는 알레르기 환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항염증, 항알레르기 효과가 비타민C에 있습니다. 알레르기 시즌에는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 베리와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마음껏 좀 드셔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황 울금입니다. 이 카레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강황 울금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노란 색소. 이 커큐민은 강력한 항암 효과, 암, 비만, 당뇨, 만성염증에 아주 좋습니다. 강황 울금이랑 같이 쓸 때 도움되는 게 후추입니다. 후추는 또 그 강황 울금 속에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을 최대 2000%까지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강황 울금을 섭취할 때 후추를 함께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레르기에 좋은 음식이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한 개가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약 26%가 들어있고, 토마토의 색소가 리코펜 성분이죠. 염증을 진정시키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는 좀 익혀 먹으면 체내에서 더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구워 먹는 게 좀 효과적이고 기름과 같이 해서 먹는 게 도움됩니다. 연어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알레르기 저항력을 강화시키고 천식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양파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퀘르세틴 성분의 천연 공급원이고요. 특히 빨간색 적양파, 홍양파가 퀘르세틴 함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흰 양파와 녹색 양파로 차지합니다. 양파를 조리하면 퀘르세틴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 샐러드로 드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바로 비폴렌입니다. 비폴렌은 꿀벌이 자신의 타액과 미세한 꽃가루를 뭉쳐서 만든 자연 추출물인데, 벌의 먹이로 영양분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유럽에서는 완전 식품으로 불립니다.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봄철에 시작되는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 재료는 유명한데요. 자갈처럼 생긴 비폴렌은 그냥 먹어도 되고 요거트나 시리얼, 스무디에 섞어 먹으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1세 이하의 아이들은 비폴렌을 안 먹는 게 좋고요. 초등학교 정도가 되면 그때는 써도 괜찮고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성 방광염일 때 항생제로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도움되는 게 또 비폴렌의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레르기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빵, 또 고기, 술 등등을 못 먹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모르지만 걸리게 되면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질병, 자칫 잘못하면 알레르기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환자가 주변에 있다면 그들의 괴로움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